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온 국제 타워 영상 스테이입니다. 자, 지금은 해가 저물어 가는 저녁입니다. 조금 이제 점점 더 해가 짧아졌다 할까요? 지금 시계가 없네. 시계를 보려니까 아마도 한 6시쯤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해가 많이 이렇게 짧아지고 빨리 이렇게 어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역시 가을은 좀 운치가 있는 계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오늘 저희 회원분들과 자, 가을의 대표 음식입니다. 추어탕을 맛있는 집에 가서 정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조금은 이제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실까 막 찾아서 드실까 생각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은 좋은 음식, 몸에 좋은 거라면은 왠지 이렇게 기가 솔깃솔깃하는 거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이 드네요. 역시 이제 세대교체 물갈이의 시즌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에 와서 제가 해야 될 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자, 마무리를 하고 멋지게 가야 되겠죠. 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에서 우리 후세대는 우리와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번복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겨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자, 어제에 이어서 자, 정묘 일주에 가겠습니다. 자, 어제는 정축이었죠. 정축일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정화일간 정묘일주입니다. 자, 정묘일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추어탕 집 근처에 맛있는 집이 아마 전국에 많으실 겁니다. 꼭 오늘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드시면 내일 꼭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랑하는 분들과 좋아하는 분들과 자, 두 손 꼭 잡고 이 가을을 한번 추어탕과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정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화라는 일간이 묘목이라는 자, 쓴목을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자, 정화는 또 병화와 함께 화라는 에너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렇지만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목화 토금수란 오행의 운행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 얘기를 뭐 많이 나눴지만은 자, 음령오행이 이치를 믿니 안 믿니 하는 것은 어떤 질문의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소우주로서 대우주 자연과 함께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이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변화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의 흐름과 자, 우리 인생, 자, 우리 몸의 흐름, 자, 모든 것이 연관을 다 받고 있다는 거죠. 어느 것 하나 연관을 받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 얘기도 또 있죠. 우리의 생각 하나가 지구의 어느 한 부분을 바꿔내고 이 우주의 한 부분을 창조해내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것은 사실이고 여러분이 어떤 생각, 어떤 행동 하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미미한 어떤 먼지 같은 입자가 발생이 되지만 자, 그것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형태로 이 지구에 또는 이 우주의 한 모습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한 번 더 신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 음영오행의 사주라는 것을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정묘일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정화라는 것과 병화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은 자, 병화라는 것은 태양빛이고 양의 빛입니다. 자, 화라는 에너지가 여러 종류의 느낌의 화가 있습니다. 자, 병화는 태양빛이라서 성격이 굉장히 밝고 환하고 사교적이다. 자, 그렇지만 화의 빛이 굉장히 어떤 선을 넘었을 경우에는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할 수 있다. 너무나 밝은 빛은 사람을 아주 들들들 볶을 수도 있다. 자, 모든 것을 자기의 잣대로 판단을 내리려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자, 병화일간이 병화의 본연의 모습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에너지는 0점의 자리에서 기울기가 왔다 갔다 하면 자, 밑으로 가느냐, 음으로 가느냐, 양으로 가느냐에 오버되는 만큼 자, 어떤 그 원래의 기질이 천성이 변색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병화라는 양화와 자, 음화라는 정화가 있습니다. 자, 정화 같은 경우에는 자, 레이저빛, 자, 촛불, 자, 음지에서 빛나는 불입니다. 자, 그래서 예리한 불빛에도 들어가고
자, 병화가 강하다, 정화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 에너지냐? 자, 그곳에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 때 그 가치는 아주 높게 치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태양이 필요한 곳은 만물, 자, 곡식을 있게 만드는 자, 그런 곳에는 만물을 아주 넓고 폭넓게 이렇게 성장시키는 태양의 빛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촛불과 같은 자, 부분적인 빛, 레이저 빛이 만물을 결코 성장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예를 들면 밤에 어떤 예를 들어서 밤이라는 음의 시간에 자,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밝히고자 할 때는 굳이 태양빛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한밤중에 태양빛은 많은 사람들의 수면과 어떤 휴식을 취하는 자, 그런 시간에 굉장한 방해를 주는 에너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은은한 달빛이 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포근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더 힐링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화의 빛, 자, 병화의 빛은 분명히 다르고 용도는 또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정묘일주라는 일주입니다. 자, 정화라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화라는 빛이 자, 나는 연에 있다, 월에 있다, 일에 있다, 시에 있다에 따라서 자, 정화 자체는 촛불, 종교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굳이 우리가 종교의 기일을 하지 않아도 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부분에 충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화일주, 특히나 정화일주나 토를 많이 가진 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나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수업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건강한 사람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몸이 건강한 사람, 첫째 건강한 사람을 치고 두 번째 자, 정신이 건강한 사람, 멘탈이 건강한 사람을 두 번째 건강한 사람. 자,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건강입니다. 자,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지만 사회적으로 사회 구성원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릴 때, 자, 그 사람은 또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또 세 번째 건강한 사람. 자,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잘 구성을 맞게 돌아갔을 때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WHO에서도 인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WHO에서 자, 영적으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을 네 번째, 자, 이제 이것도 추가해야 된다. 자, 몸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자, 사회적으로 건강하지만 영적인 건강, 자, 영혼이 건강한 사람. 자, 영혼이 건강한 사람, 영적인 건강.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왔을까? 나의 진정한 길은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나는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삶의 방향은 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이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인정한 자, 건강한 사람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욱더 힘이 나는 어떤 보고서의 결과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라는 일주 자체가 정화라는 이 일간 자체가 자, 아무래도 이제 기도나 영적인 공부를 했을 때 나의 인생이 잘 수월하게 풀리더라. 자, 힘들고 어려운 길에도 어떤 방음막이 생기고 보호막이 생겨서 나의 운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주더라. 내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액땜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어떤 완충작용을 해주는 자, 그런 일을 내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묘 일주는 자, 화식형입니다. 화식형은 자, 불이 꺼지는 거죠. 자, 묘라는 에너지, 자, 인목과 묘목이라는 자, 지지에 자, 양목과 음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목과 음목에 대해서도 또 특히나 이 묘목에는 조금 특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인목 같은 경우는 병화가 들어있는 불을 불러들이는 이제 목입니다. 땔감으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런데 묘목 같은 경우에는 습목입니다. 자, 습한 목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묘목이 예를 들면 월지의 묘목이 내가 임했을 때, 자, 월지, 연이나 일이나 시를 제외한 월지의 묘목이 임했을 때는 자, 묘목 속에 들어있는 사양, 양의 기운, 사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기가 들어있는 목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에 있는 묘목은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습목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 자, 그것을 한번 또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화라는 이 일간이 묘목이라는 지지를 깔고 있습니다. 자, 묘목에는 간목과 을목이라는 자, 지장간에 또 가불이라는 지장간에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자, 정묘라는 일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정묘일주입니다. 승목이 되어 불이 꺼지는 현상으로 편인이 일지에 병궁이 되어, 편인은 여기서 묘목입니다. 편인이 일지에 병궁이 되어 있고, 다시 승목을 보면, 다시 예를 들어서 다른 타수의 자, 승목을 본다면, 묘목을 다시 또 본다면은, 자, 이 형상은 산속의 촛불을 밝히는 사주다. 자, 산속의 촛불을 밝힌다는 것은 인목, 묘목, 자, 이렇게 나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자, 산속이나 똑같죠. 자, 산속에, 숲을 속에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목생화가 안 되고, 정화 같은 아주 힘이 없는 촛불 같은 경우에는, 자, 목기가 이렇게 강하고, 특히나 묘목이라는 쓴목이 강할 때에는, 쓴목의 에너지가 강하게 들어있을 때는, 자, 정화가 바로 화식되어 버린다. 불이 꺼지는 거죠. 자, 우리가, 나무라는 것이 땔감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굉장히 화기가 약한 상태에서 자, 나무에 그 어떤 땔감이 물에 젖어 있는 땔감이라면 그것을 막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래서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런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주 공부가 참으로 재밌는 것은 우리의 생물, 자, 생태계적인 어떤 현상을 생각하고 그려냄으로써 충분히 우리가 인간관계, 우리의 살아가는 이 인연관계를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 하나를 보더라도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삶과 연계되어 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묘일주가 임묘진월, 자, 봄의 계절에 자, 태어났습니다. 임묘진월의 정묘일주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임묘. 자, 목기가 상당히 강한 임묘진월입니다. 자, 정화라는 촛불같이 화력이 약한 에너지가 이렇게 목기가 강하다는 것은 바로 숲속, 풀속, 산속에 있는 이제 촛불과도 같은 거죠. 자, 봄에 임한 정묘일주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묘월의 정화로 산속의 촛불을 밝히는 형상이다. 자, 금을 보지 못하면, 자, 이 정화라는 입장에서, 자, 금이라는 에너지는, 자, 금입니다. 재성이죠. 자, 남자 같으면 제 아내가 되겠죠. 자, 재성을 보지 못하면은, 금을 만나지 못하면은, 자, 산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금이라는 도끼가 있으면은, 이렇게 목기가 강할 때, 목을 잘라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도를 잘라내서 화기를 밝힐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식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촛불을 이렇게 덮어서 불길을 꺼버릴 수가 있는데, 자, 도끼가 있다면은, 자, 이 어떤 쓸데없는 가지를 모두 치내고, 자, 목기의 기운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약하게 함으로써 화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재성을 보지 못하면, 자, 금이라는 도끼를 만나지 못하면 산을 벗어나지 못한다. 자, 금이 없다면은 목은 이제 엄청나게 힘을 받고 있겠죠. 임묘진월이라는 목기의 계절에서 자, 정화는 화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간단한 촛불 하나로 산속에서 자, 살아나갈 수밖에 없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산속에서 촛불을 밝히는 은둔자의 삶이다. 자, 그것은 바로 촛불을 켜는 자, 어떤 삶입니까? 기도자의 삶입니다.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말도 행동도 모두 느려 일이 속전속결로 해결이 잘 안 되고 항상 더디다. 자, 그렇죠. 불이라는 것이 지금 꺼질 듯 말 듯 꺼질 듯 말 듯 지금 간단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는 면에서나 어떤 일을 성과를 기다리는 면에서도 굉장히 더디게 일어나고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이렇게 끄는 거죠. 정말 이건 답답한 일입니다. 그죠? 되면 되고 아니면 안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기다리세요. 자, 그런 이제 어떤 형국입니다. 정말 이 기다림 잘 안 풀리고 더디게 되는 거. 자, 이거 정말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사주에 내가 어떤 에너지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취직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집을 사고 파는 문제, 또는 내가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인생에 큰 일들이 있습니다. 대사죠. 자, 이런 걸 앞두고 일이 시원하게 이렇게 풀리지 않고 뭔가 자꾸 가로막는 느낌, 자, 뭔가 딜레이 되는 듯한 느낌, 자, 이런 거를 받으신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나의 사주에 어떤 에너지가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의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제는 사오미 계절로 가겠습니다. 여름입니다. 자, 정묘일주가 사오미라는 여름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여름 계절에 자, 정묘가 사오미 계절입니다. 정묘, 사오미라는 계절이죠. 자, 화기가 이제 살아나겠죠. 자기의 계절을 만났습니다. 비견급제, 형제자매, 친구, 동료의 계절입니다. 자, 그렇죠. 자, 여름에 태어난 정묘 일주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 5월의 정화로 모친인 쓴목이 수분이 빠지고, 자, 묘목이라는 자체가, 자, 목생화해서, 자, 이 정화 입장에서는 어머니 인성이죠. 그죠? 자, 어머니 인성입니다. 자, 그런데 정화가 사오미 계절 한여름, 자, 화기가 굉장히 치열하고 조열할 때, 자, 이 정화가 불을 확 받고 있겠죠. 불이라는 강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묘목이라는 쓴목, 자, 이 자체가, 자, 이 어머니가 힘을 다 빼버립니다. 자, 습기를 모두 빨려져 나가는 거죠. 자, 그렇죠. 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머니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지극하나, 자, 어머니가 이 자식의 에너지를 감당을 하지 못해서 내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탈진 상태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 어머니들 많죠, 그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주고 싶지만은, 자, 어머니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식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머니가 소진되고 탈진되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앙상한 가족만 남았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묘 일주가 사오미라는 여름 계절을 만났을 때는 묘목이라는 인성,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다. 병에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화기가 강한 계절에 묘목이라는 이 에너지가, 이 목이라는 에너지가 이 화의 모든 에너지를 다 빨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물론 대운 전체적인 사주의 흐름은 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일주와 자, 월을 대입하면서 자,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만 공부해가는 과정입니다. 사주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영감, 여러분의 어떤 내담자와의 그 에너지 교류하는 그 상황에 의해서 자, 모든 것이 보충되고 재창조되어지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 인성이, 모친이 수분이 다 빠지고 자녀들로 인해 근심 걱정이 많고, 자식들이 다 빨아서 이렇게 어머니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거죠. 자, 그래서 자녀로 인한 걱정이 많고, 흥부자식 돌보는 형국이 되어, 모친이 몸이 마르고 수관성을 보지 못하면 빨리 돌아가신다. 자, 수라는 관성. 자, 이 정화가 남자면 수라는 자, 자식이죠. 나를 극하는 관입니다. 수라는 자식의 만약에 수라는 물이라는 에너지가 여기서 없다면은 이렇게 화기가 조열할 때는 자,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사주에 흘러가는 구성 요소에서 어머니,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거나, 자,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남편이 먼저 가거나, 자, 자연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당해서 가거나, 자, 이런 것들이 사주상에서 어느 정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주의 생태계적인 흐름, 자, 우리의 인생의 흐름도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이 현상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제 가을이라서 산으로 들러 많이 나가시죠. 자, 산에서 공기 좋다, 나무가 아름답다, 낙엽이 너무 예쁘다. 자, 그곳을 조금 더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나무와 이 물과 이 바위와, 자, 이 어떤 공기는 어떤 역할을 서로 상호간에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깊게 한번 보는, 관찰할 수 있는 또 그런 눈을 한번 가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사주 공부를 하시면은 자연을 보는 느낌도 또 많이 달라집니다. 자, 꽃을 보더라도
자, 이 꽃은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울까? 화가 많으면 꽃이 빨리 시들고, 자, 물이 너무 많이 습할 때는 또 꽃이 또 빨리 시들죠. 자, 어느 계절이 가장 행복할까? 어느 온도에서 이 꽃이 잘 자랄까? 자, 그런 식으로 사주 공부와 대입해서 항상 사물을 보는 습관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제는 신유술 월의 계절로, 가을 계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묘일주가 자, 가을이라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자, 시금 계절이네요. 신유술, 금기 계절입니다. 금이 강한 계절이고, 자, 온도가 이제 떨어지는 계절입니다. 자, 밖에 나가니까 많이 이렇게 쌀쌀해졌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작년의 가을보다 지금이 오히려 더 빨리 가을에 이 한기가 조금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신유월에 가을의 정묘일주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남편은 부인을 얻고 발복할 수 있는 사주지만, 자, 정화라는 에너지가 남자일 경우에, 자, 부인이라는, 재성이라는, 자, 신금 또는 유금을 얻고, 자, 발복할 수 있는 사주다. 자,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자, 금이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자, 묘목을 금으로 쪼개서, 자, 이 화기에 던져주면 불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화 입장에서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발복할 수 있다. 자, 일이 잘 풀릴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발복할 수 있지만은, 자, 6월에 태어난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으로 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묘유충으로, 자, 묘목 인성과, 자, 유금, 재성이 충을 일으킵니다. 자, 이렇게 충을 일으킬 때는, 자, 뭐, 어머니와 뭐, 아내가, 자, 좋지 않은 사이로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또는 돈이, 예를 들면, 인성과 어떤, 재죠, 돈이죠. 제가, 아내도 되지만은 제 돈도 됩니다. 자, 나의 재산이 어떤 인서, 문서를 찍어야 되는 경우, 자, 어떤 문서를 잡는 일이 있어서, 자, 묘유증, 돈과 문서에 어떤 좋지 않은 연관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자, 어떤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뭐랄까요,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경우에 금전이 오고 갑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정묘일주가 신유월에 만났을 때 묘유충이 또 걱정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고, 자, 신월에 태어났을 경우에는, 자, 묘신기문간살이 또 엮여버립니다. 묘신기문간살. 자, 이것도 대운의 흐름이 좋을 때는 기문이나 충이나 형이나 파나 여러 가지를 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대운의 흐름이 역해, 나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이런 기능이 더욱더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묘신 기문간살이 또 걱정이 된다. 특히나 대운이 역세, 역방향,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아니고 나에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는 더욱더 이 묘신 작용이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주에 지금 묘신이 월과 일에 지금 묘신 기문간살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자, 내가 묘신 기문간살을 맞이할 수 있고, 또는 나의 형제 부모 중에서, 자, 이런 이제 기능이 있는, 영적인 어떤 이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또 판단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묘신이 본 사주에 있고, 또 대운에서 또 묘나 신이나 이 묘신의 기문간살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운이 올라올 때는 이 묘신의 작용이 굉장히 더 심해진다는 거. 자, 그걸 한번 더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역세로 간다면 대운이, 자, 정신적 고통을 상당히 당할 수 있다. 자, 묘신 기문간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또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묘신 기문간살의 작용들이 정신적인 용어로서 중독형으로 많이 보이더라. 자, 이런 것도 상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정보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정묘가 해자 축월입니다. 겨울로 이제 가겠습니다. 자, 정묘가 자, 축월입니다. 자, 정화라는 입장에서 겨울을 만난다는 것은 상당히 반갑지 않은 계절이죠. 수기의 계절입니다. 자, 얼음과 눈바람이 치는, 자,
자, 차가운 계절입니다. 자, 해자월이 되어 합과 형을 만나. 자, 해자월이 되어, 자, 해월에 태어난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자, 해묘, 자, 해묘미, 미는 안 보이지만 반합이 이루어졌죠. 목국이 반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죠. 자, 물론 사주 8글자의 흐름에 따라서 이 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자, 여기서 일주와 월을 중심으로 지금 해묘가 지금 반합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자월에 내가 태어났다. 정묘가 자월에 이제 태어났을 경우는 자묘형이라는 형살에 또 걸리게 됩니다. 자묘형. 자, 자묘형살에 대해서는 또 많이 했는데, 자, 암에 이제 걸릴 이제 이런 가능성이 많더라라는 것을 또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생식기 방광 자궁 쪽으로 이 자묘라는 것이 또 물과 관련된 이제 에너지이기 때문에 생식기 방광 자궁 쪽에 암에 이렇게 걸릴 가능성이 많다. 자, 그리고 암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관 유살이 안 되면은, 자, 해묘미 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묘형이 되거나, 자, 이렇죠. 자, 거기다가 거관 유살이 안 되면 촛불이 비바람에 꺼질 수 있다. 자, 여기서 거관 유살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나왔네요. 그죠? 읽어볼게요. 자, 거관 유살이란 칠살이 정관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경우, 칠살이, 자, 수라는 에너지가 이 정화를 칩니다. 수국화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해라는 에너지가 지금 정관입니다. 자, 그렇죠. 정화 입장에서는 관입니다. 정관입니다. 자, 칠살이 정관과 함께 머물러 있을 경우, 정관은 합거하거나, 예를 들면 수국화하지 않고 해묘미로 합이 됐을 때, 합거하거나 제압당하거나 할 때는 그냥 칠살만 존재하는 것으로, 자, 살아 존재하는 것만을 의미한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어떤 뭐랄까요, 충을 하지 않고, 극을 하지 않고, 자, 그냥 그 모양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잠깐 모양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해묘미라는 합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합을 하기 바쁘지, 여기서 수국화해서 극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관 유살이 안 되면은, 자, 촛불이 비바람에 꺼질 수 있다. 합이 되거나 내가 형을 만나서 이 에너지가 극을 하지 않고, 자, 요 에너지가 합이나 형으로 가버릴 때는, 자, 이 정화라는 이 에너지 자체가, 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화가 충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촛불이 비바람에 꺼질 수 있으나 거관 유살이 안 되면, 자, 여자는 남편 복이 적고, 자, 정화라는 이 에너지가, 정화라는 일간이 여자일 경우에는, 자, 남편의 에너지가 관입니다. 수국화, 나를 극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자, 남편 복이 적다. 자, 아무래도 겨울에, 자, 정화라는 것은, 자, 나를 상당히 이렇게 에너지를 약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남편 복이 적고, 자, 그렇죠. 자, 남자는 자녀를 두고 되는 일이 없다. 정화가 예를 들어서 남자일 경우에는, 자, 여자가 금입니다. 아내가 금입니다. 자, 이 아내가 낳은 자식이 바로 이 정화 남자 입장에서는 물이라는 수의 에너지죠. 그래서 이 한겨울에 태어난 정화, 자, 수라는 에너지는, 자, 자식이라는 에너지는, 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더라. 자식을 낳고 나는 힘이 빠지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 자, 그런 일이 많이 이제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좀 거관 유살이라든지 좀 힘든 용어가 나왔네요. 자, 무엇이든지 반복과 계속 실천하고 공부하는, 자, 어떤 꾸준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두 번 들으면 들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세 번 들으면 조금 이해가 되고, 네 번 들으면 뜻을 이해하게 되고, 자, 5번, 6번 가면 갈수록 이제는 내 거로 흡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든지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시다 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계획에, 자, 여러분은 큰 성과를 이룰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제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한 걸음에 한 방에 이제 뭘 이렇게 막 이루려고 하는, 자, 그런 어떤 좀 무대뽀 근성이 좀 있었는데, 자,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이 어떤 살아가는데 이 법도,
자, 우리가 자연의 운행을 하는데 운행의 법도 자, 이런 것을 얼마나 몰랐는지 어떻게 보면 참 무식한 시절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롯이 당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사회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어겼을 때 우리는 법으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또 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 사이에서 존재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존재하는 법, 땅에서 존재하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또 지켜야 되는 법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밭이라는 거룩한 밭에 고기하고 같이 있는 씨앗을 한번 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꾸준히 또 하루 심고 꾸준히 심다 보면은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름다운 곡물로 나타날 겁니다. 자, 이 곡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기쁜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정화일주 정묘라는 에너지를 공부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온 타오 프로그램은 사주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깨달은 공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운드 힐링을 통해서 악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음영 오형 에너지와 함께 우리의 진동의 주파수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힐링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이 더욱더 또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정성으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나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온 타오 국제 명상 스테이입니다. 이온입니다.